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일반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혼동하시면 절대 안 되죠.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내용만 제가 아주 엑기스 있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좋다, 또 어떤 분들은 나쁘다, 이렇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엄청 갈리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분들은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공황 상태에 빠진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무조건 좋다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제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경험자로서 속 시원하고 확실하게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목적으로 신축 다세대 빌라를 산다거나 또 주거용 오피스텔을 새롭게 분양을 받을 생각이시라면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 말지를 결정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송 끝까지 보시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지 안 할지를 확실하게 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투자 목적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데요. 만약 투자자 본인이나 가족이 분양받은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만약에 내가 실거주로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거주로 하신다면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까지 어마어마무시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경우에 그동안 또 받아온 각종 세제 혜택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토해내야 되는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생각이시라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임대주택에 본인이나 가족이 실거주할 생각은 일단 접어두시는 것이 안전하죠. 먼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실 텐데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쉽게 아파트 APT만 제외하고 나머지 주거용 부동산은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세대 빌라라든가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용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주거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오피스텔에 대해서 혼동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혼동이 더 많다라는 거죠. 실제 오피스텔인 경우에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또 주거가 아닌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신다면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그냥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주택수에서도 빠지고 또 종부세 대상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세금 걱정은 크게 줄어드는 셈이죠. 지금부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좋은 점 3가지를 짚어드릴 텐데요. 저도 그 3가지를 굉장히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좋은 혜택 하나, 바로 취득세 85% 감면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혜택이죠. 여러분, 취득세 85% 감면 혜택은 신축돼서 최초로 분양되는 주택이나 오피스텔인 경우에만 주어지는 혜택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엄청 큰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주택자분들이 뭔가 요즘에 재개발 구역에 가면 빌라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나중에 이제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도 받고요. 또 한 5억에서 10억을 또 벌기도 하고 하는 건데, 주택이 한 채, 두 채에 있는 분이 그런 다세대 빌라를 사시면 세금 몇 프로 내십니까, 여러분? 취득세. 무려요. 12%예요.
저도 다주택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도 한 달 전에 다세대 빌라 하나를 재개발 구역에 하나 샀습니다. 샀는데 12%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뭐 신규 분양가 5억인데 그 이제 신축입니다. 예, 뭐 재개발이지만 뭐 신축도 가능하니까요. 5억인데 분양가가 무려 12%가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그죠? 엄청난 취득세인데 이거를 제가 엄청나게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절세적인 측면에서 다주택자분들이 활용하기에는 최고로 좋은 것이 주택임대 사업자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1세대 2주택자가, 예? 그러니까, 한 세대에 이제 주택이 2개 있는 분이죠. 뭐, 부부인 경우에 부인 명의로 뭐 아파트가 한 채 있고, 남편 명의로 뭐 다세대 빌라라든가 다가구가 한 채가 있다고 한번 보죠. 자, 이때 1세대 2주택자라 얘기를 하죠. 이 부부가 만약에 어떤 재개발 후보지에 가서 신축 빌라를 분양받으려고 하니까 그 빌라의 가격이 5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세 번째 주택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무려 12%나 됩니다. 5억 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12%로 계산하니까 무려 6천만 원이 되는데요. 이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납부할 세금 6천만 원에서 85%를 감면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6천만 원 중에서 15%만 해당하는 90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실제 부담하는 취득세 실부담액이 아주 크게 줄어들어서요. 취득세로는 불과 1.8%만 납부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피스텔을 한 채를 사더라도 4.6%인데요. 세상에 다주택자가 5억 원짜리 주택을 사는데 1.8%만 납부한다. 이 굉장히 큰 혜택 아닌가요? 이제 아파트를 여러분이 사시면 이런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죠. 따라서 다세대 빌라라든가 또는 다가구 뭐 이런 주택, 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희소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제도가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2024년 12월 말까지 준공되는 것에서만 한해서 이 제도가 이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때 가서 또 이 혜택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되면 또 좋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기존의 주택을 한 채 또는 두 채 보유하신 분들이 추가로 신축 다세대 빌라나 또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투자하고자 할 때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좋은 두 번째 이유, 바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을 뭐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팔면 물론 이제 2년 실거주를 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인 경우에요. 조정지역은 여러분 2년 실거주를 해야 그런 기록이 있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는 건 이제 많이 이제 상식들을 알고 계실 테고요. 만약에 이때 매매가가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매매가, 실거래가죠. 12억 이하로 여러분이 거주주택을 팔았다면 양도세는 한 푼도 내지 않죠.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판 그 아파트가 또 주택이 거주주택이 12억을 초과해서 매도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양도세율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좋은 세 번째 이유에 있습니다. 그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죠.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항상 세 가지 세금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살 때 내는 취득세, 또 보유할 때 내는 재산세나 종부세, 또 나중에 팔 때 내는 양도세. 근데 이제 양도세라고 하는 거는 뭐 나중에 팔 때 내는 거니까 미리 살 때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죠. 양도세는 나중에 변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어떤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항상 보셔야 되는 게 뭡니까? 취득세와 보유세는 내가 물어야 되니까 보유하는 동안에 그 두 가지 세금만 줄이는 절세 태클을 절세 태그를 좀 하시면 돼요. 그런 절세 팁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고 있으시면 좋죠. 이렇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인데 단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임대주택이
두 채 이상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같은 종류의 임대주택이라는 말에 여러분이 잘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두 채를 임대했거나 또는 만약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거, 그걸 두 채를 임대를 해서 등록을 했다면 전용 면적에 따라서 재산세액의 무려 50%에서 최대 많게는 85%까지 아주 크게 감면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서 동종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동종의 임대 종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임대 등록한 주택이 두 채인데요. 그 두 채가 한 채는 오피스텔이고 또 한 채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러면 동종이 아니죠. 이종이죠. 다르죠. 이런 경우에는 동일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 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같은 종류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 세 가지만 보더라도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 세상엔 공짜가 없죠. 예. 임대사업자에게는 매력적인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대신에 세 가지 또 의무사항이 꼭 지켜져야 합니다. 첫째, 10년 동안 임대를 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10년 의무 임대가 끝나면 임대사업자는 이제 자동 말소가 되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10년 동안 임대를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기 전에 중간에 그건 팔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예. 다행스럽게도 팔 수 있습니다. 예. 단 조건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이 임대사업자를 하고 있거나 또는 임대사업자를 할 예정인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 조건이죠. 10년 이내라도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간단하게 양도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둘째는 10년 동안 임대 재계약하게 되죠. 2년마다 전세인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경우에 임대료 인상을 상한선인 5%를 넘길 수가 없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입자가 바뀌든 또 동일 세입자가 연장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10년 동안은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2년에 5%를 한도로 인상할 수 있다고 보면 되죠. 세 번째,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되고요. 등기부 등본에 부기 등기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요. 할 수 없습니다. 법인데 어떡합니까? 보증보험 가입은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후에 지사에 가서 직접 방문하거나 도시보증공사죠. 지사에 직접 방문해도 좋고요. 아주 작년부터 아주 좋아졌습니다. 또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 직접 방문하시면 아주 가입이 편리하게 돼 있죠.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이제 부기등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직접 물건지 주소지 등기소에 가서 신청해도 되고요. 그보다는 법무사한테 물건 등기부에 부기등기를 해달라고 부탁하면 손쉽게도 됩니다. 저는 실제로 한번 등기소에 가서 한번 해봤는데 절차는 아주 간단하지만 이 등기소가 집 옆에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굉장히 멀리 있어서 아주 고생한 적이 있는데요. 절차는 간단하지만 시간 좀 세이브 좀 하시고요. 예, 돈 한 몇만 원 정도만 드리면 법무사님이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부기등기 해줍니다. 이렇게 부기등기 너무 본인이 하려고 이렇게 애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택임대사업자를 왜 해야 되는지 또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오늘 정리해서 배우셨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 갖고 제가 출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